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입니다. 항상 청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청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오창읍 소관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받고 다음으로 도서관 평생학습본부, 고인쇄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해 처리 결과를 보고받은 후에 이어서 사계보건소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계구청 및 오창읍 소관사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계구청 및 오창읍 소관 공통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상당 구청장님께서 대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학규 상당 구청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당구청장 신학규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늘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임은성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당구 소관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6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20쪽에서 321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와 공통 지적사항인 1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확하게 수감 자료와 답변을 준비하고 처리 결과 내용 파악에 용이하도록 추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관련 공문을 첨부하겠습니다. 2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청주시 경로당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경로당별 현장 여건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적극 모색하는 등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노인대학 신규 수강생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노인대학별 수강생과 운영 횟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독거노인 건강 지킴으로써 건강 음료 배달업체와 협약을 통해 배달원이 어르신 안부와 건강 상태를 세밀히 살피는 등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매월 복지사각지대 발굴 실적을 파악하여 추후 수감 자료에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5번 지적사항인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미지급 사례 발생과 관련하여 담당자 업무 연찬을 실시하고 전산 처리 업무 숙지와 한부모 가족 주요 사업을 안내하였으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2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2번 지적사항인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빈대 방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빈대 정보집을 배포하여 빈대 발견 시 신속한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인허가 시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 해석 시에는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처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호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서원구, 청원구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김우호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1건은 완료,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통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상당구 보고로 가름하고 서원구, 청원구 지적사항 한 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4쪽, 330쪽 주민복지과 소관 5번입니다. 세액 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과세자료 정비와 과태료 납부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고 납기내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독촉장과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분할 고지와 재산 압류 등의 체납 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세외 수입 부과 징수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옥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은 퇴직 준비교육으로 불참하시고 성기순 사회복지팀장님이 대리 참석하셨습니다. 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 응답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화정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이화정 의원입니다. 오창 읍장님서부터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332페이지 보면 2023년 12월에 발간한 청주시 경로당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현장 여건을 반영해서 어떤 식으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는지 오창 읍장님 그리고 또 사계구청장님이 좀 대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창업장 이중호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방안 연구는 우리 시 복지정책과에서 청주시 노인복지과에서 청주시 경로당 활성화 방안 연구를 청주시 복지재단에 위탁해요. 그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 용역 결과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뭐 시설 개보수를 위한 뭐 중장기 계획 수립이라든가 아니면 뭐 회계 전담인력 활용 경로당 회계 교육 실践 같은 여러 가지 그 방안이 나왔지만 우리가 그 부서에서 노인복지과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그 검토를 하고 또 현재 추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추진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 연구 결과에 따라 현재 이제 그 경로당의 그 행정 매니저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 시설 안전 매니저 지원 이런 새로운 시책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실시할 예정이고 또 우리 오창 자체적으로 복지토통 이동복지관을 운영을 해서 경로당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또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에는 별도의 노인복지시설 활성화 방안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다고요? 우리 복지 통통 이동복지관 운영이라고 해서 네. 그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뭐 장애인이나 또는 그 보건복지 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그 경로당 6개소에 금년도에는 그 6개소를 대상으로 그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서 어르신들의 그 건강도 체크를 하고 또 어르신들의 그 의견을 수렴을 해서 우리가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서 지원하는 그게 그런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된 아닙니다. 겁니다.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시작했던 그 통통 사업을 좀 더 확대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제 그 여건이 맞으면 더 확대를 하고 우리가 이제 그 기업체나 모든 그 이 단체와 같이 협력을 해서 그 우리 오창의 그 특수시책으로 작년에 실시를 했는데 금년대도 읍장님, 연속해서 그러시면 하는 지금 겁니다. 예. 청주시 경로당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결국 연구 결과에 따른 활성화 방안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했던 사업이네요. 요거는 별도로 사업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로당 활성화 방안과 연계해서 같이 그리고 시행을 하는 이 겁니다. 청주시 경로당 활성화 방안 연구와 관련해서는 청주시 노인복지과와 관련해서 그렇게 같이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이제 뭐 예산이 수반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소양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산 확보를 통해서 더 추진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저희들이 한번 그런 거는 검토를 해서 네. 추진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오창은 좀 하겠습니다.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 지역이시잖아요. 그죠? 예, 오창 노인들이 다른 대학은 좀 독특한 구성 인력을 갖고 있어서 인적 구성이 돼 있어서 교육 사업도 좀 독특하게 내용을 구성해서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오창 읍장님한테부터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예, 하여간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연구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구청장님. 네, 청구청장 장훈입니다. 이 경로당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쉬운 문제는 아닐 수 있겠다 하는 분이 있고요. 우선 또 우리 그 청구 같은 경우가 지금 경로당 인구가 한 6,700명 정도 되는데 예. 실제 노인 인구는 훨씬 많아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고민해야 되는지 하는 게 저희들 과제로 다 있고요. 그래서 좀 엊그저께도 노인대학 그 개강했는데 또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밀려오셔가지고 그래서 먼저 곤욕을 치렀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좀 경로당하고 연계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희들 같은 경우 지금 저희들 소외 지역이 북이면하고 내수 같은 경우가 조금 소외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쪽 읍면동 같은 경우는 복지관하고 바로 연계해서 어떤 활성화 사업하는데 좀 더 복지관과 연계하는 사업이 더 가능했는데 저 내수하고 북이 같은 경우는 좀 그분이 좀 약해서 올해 시범적으로다가 그냥 한 개소씩만 우선 복지관하고 연계를 했는데 보니까 거기까지 가는 인력 스마트 매니저들이 거기까지 가는데 어떤 임금이라든지 시간 때문에 좀 되게 꺼린다는 그 듣고선 이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그 비용의 문제라든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다시 고민해보자고 좀 얘기는 해놓은 상황인데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더 고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흥덕구청장님. 예,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그 연구 결과는 되게 정책적인 내용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내용도 있고 또 단기적으로 구청에서 바로 그 예산만 있으면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다수 있는데 뭐 경로당 수라든가 어떤 법률적인 어떤 그런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은 뭐 시에서 좀 정책적으로 좀 검토를 돼야 할 것 같은데 구에서는 뭐 4개 구청이 좀 거의 좀 대동소이할 거로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 회계 전담 인력 활용이라든가 경로당 이용자 소양 교육 뭐 이런 거 저희들이 그 예산으로 바로 좀 그 순발력 있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시행을 하고 뭐 경로당의 어떤 목적이 어떤 안락함이나 뭐 편안함을 주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그 현지 그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어르신들의 수요에 맞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지속적으로 좀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네. 구청장님, 서원구청장님. 예, 서원구청장 김우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른 사업으로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이제 행정 매니저하고 이제 그 스마트 시설 안전 매니저를 운영하고 있고 그 이외에 저희들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서원구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배움터 충북 사업단과 연계해서 그 스마트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일부 뭐 복지 정보에 대한 그런 뭐 회원 가입해서 그 복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는데 그거에 이어서 뭐 유사하긴 한데 어르신들께서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좀 정보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신학규 상당구청장님. 예, 상당구청장 신학규입니다. 지금까지 뭐 다른 구청장님하고 오창읍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이제 시 노인복지과 경로당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에 따라 이제 시 노인복지과에서 이제 검토를 했는데
노인복지과가 협의를 해가지고 실시 가능한 것은 바로 실시하고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할 거는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사기구청장님과 오창 읍장님에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서 여쭤보냐면요. 처리 결과가 너무 형식적인 거예요. 그리고 처리 결과 내용도 경로당 활성화 방안 연구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각 지역 사기구청 내용에 따라서 지역 형편에 맞게 좀 더 검토하셔서 진행하시겠다는데 저는 이게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고요.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잘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검토를 하셨는지 좀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했던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시청 노인복지과에서 진행했던 내용 이외에는 면밀히 검토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구청장님들에게 여쭤봤던 겁니다. 1년이 지나고 나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번쯤 고민해 보시고 우리 오창에는, 우리 흥덕구에는, 우리 상당구에는, 우리 청원구에는 진짜 경로당의 특성이 있나? 그리고 또 이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가 앞에 전원은 읽지 않으셨어도 결론을 한번 읽어보셨나? 결론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경로당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은 줄고 있다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데 경로당 이용하는 인구수는 줄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한정적으로 의원들이나 정책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 경로당 시설수를 어떻게 하면 조정을 할 수 있을까?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도 결론에 정책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그냥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다고 해서 처리 결과에 면밀히 검토를 하셨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활자화돼서 책자가 돼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을 때는 그 정도의 책임감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다시 질문을 드려봤던 거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고민하는 입장에서 좀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뭐 재정적인 것 때문에 급진적으로 발전은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검토해 보는 시간을 좀 함께 고민해 봐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송병호 의원입니다. 그 청원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노인복지과 어제 저희가 이제 이거 감사 자료를 하면서 그 이동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청원구 지역에서 시범으로 한 게 있었어요. 혹시 이거 알고 계셔요? 청원구청장 장입니다. 다시 한번. 그 청원구 지역에서 그 시범 운영을 하면서 했는 게 이동 지원 서비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혹시 이렇게 나온 사례라든가 이런 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보고를 해주시게 하셨는데 그 뒤로는 이제 연락도 없으시고 그러는데 구청장님 혹시 이거 아시는가 싶어서. 네, 청원구청장 장입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게 저희가 좀 아까도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이화정 의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부기만하고 그 내수 쪽 얘기했던 게 바로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 복지관이 그쪽에 없다 보니까 실제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경로당 자체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직접 시나 구청에서 관리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인적 자원이 있는 어떤 복지관을 하고 전문가들을 좀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하는 건데 이번에도 시범적으로다가 이제 이번 3월 1일부터 지금 이제 가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수하고 부기에 한 군데씩 정해서 인조 시군에 인조 지역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매니저들이 파견돼 가지고 이렇게 활동했는데 그쪽 지역은 좀 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에 가는 매니저들이 없어서 그래서 복지관 같은 경우 이제 같이 연계돼서 그쪽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저도 되게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기하고 내수 쪽에 경로당이 각각 한 50개씩 해서 한 1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각각 한 개씩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활성화에 있어서 어떤 시범적인 성격이 안 될 것이고 그러면 전체가 좀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솔직히 그 문제가 뭔가 했더니
거기까지 이동하는데 어떤 그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실비 같은 경우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자 했던 사항입니다. 이건 지금은 그 찾아가는 경로당 이동복지관이 그 말씀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이동복지가 아니고 이동 지원 서비스라는 것이 요게 예. 이제 그래서 청주시에서 예. 병원 동행 서비스로 이제 그걸 하겠다고 해서 시범 지역으로 청주 예. 그 청원구에서 했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요것도 문제고 아까 지금 저희가 이제 강사들 문제도 예, 맞습니다. 사실 시골 지역이나 이런 데는 아마 저희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도서관도 하겠지만 시립 도서관 이런 데서 시골 지역의 강사들을 모집하기가 힘들다고 하셔요. 교통비도 안 나오는데 안 가겠다 하면서 그래서 요 문제도 이제 계속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러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요번에 시골 동네에 다니면서 그 동계를 가보면 윷놀이나 뭐 이런 놀이를 하시는데도 어르신들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뭔가 좀 활동할 수 있는 걸 여건을 마련해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러고 그 왜 또 안 되냐 그러면은 강사 구하기 힘들다 그러고 왜 강사는 또 안 되냐 그러면 사실 임금 그 강사 수당도 3만 원씩 나가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거보단 딴 데가 나가는 게 낫다고 얘기해서 그런 어떤 불합리함이 계속 바퀴처럼 돌아가는데 저희가 지금 1년, 2년 저도 있으면서 보면은 똑같은 그 형식으로 뭐 연말 되면은 뭐 하겠습니다 하는데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개선할 시점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청구청의 장입니다. 실제 아마 여러 가지 좀 고민은 예전부터 계속 해왔고요. 저도 한 20년 전에 저도 이제 경로당 담당자를 저도 했었습니다. 근데 경로당이란 것 자체가 실은 그 성격이 좀 어떻게 뭐랄까 그 청주시 같은 시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용자가 대부분 할머니시고요.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또 그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시는 그런 특성을 좀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좋은 방법이 있는지 가지고 그동안에 그래도 조금 더 발전 들어온 게 이렇게 어떤 그 관리 그 운영하는데 해준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 그 송병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좀 같이 동시에 좀 소외되지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도 바람이긴 한데 이번에 대한 고민은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다가 그 거기에 같이 움직여줄 분들이 그분들에 대한 여건이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좀 돼서 실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그 움직일 수 있게끔 동의를 부여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하셔가지고 실제 그 어떤 저희들이 나와 있는 지침이라든지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걸 조금 벗어나더라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경로당 문제가 경로당이 활성화되어 아까 이화정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데 경로당 이용수는 줄어드는데 저희는 경로당에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로당에 보면 거의 한 70대 후반이나 80대 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그 밑에 계시는 분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얘기도 하시고 또 프로그램이 안 맞다는 얘기도 많이 하셔요. 그러면 요것도 프로그램도 조금 이게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보면 어떤 게 되냐면 저희 만약에 뭐 난타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공간이 너무 좁아요. 예전에 그 선택된 경로당이다 보니 그런 것도 어떻게 또 다른 어떤 공간이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있으면 되는데 경로당이 있으니까 다른 데는 안 되라는 어떤 그런 그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제약점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뭐 또 화장실 같은 거 여자 어르신들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화장실이 그 실내에 있는 게 좋잖아요. 근데 옛날에 된 그 경로당 같은 경우 실외에 있다 보니 겨울철이라 이런 데 좀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매일 이렇게 딱 그 어떤 틀이 있는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이제 융통성이 조금 이게 있게 좀 방법을 좀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시대는 자꾸 바뀌어 가는데 옛날 그 고정된 틀에서만 하려고 하니까 그 어떤 갭 차이가 난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내게 구청장님께서 한번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저희 우창 읍장님도 저희가 7만 대읍에서 지금 그 경로당 많이 다니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죠? 그런 걸 한번 또 점검을 하셔갖고 이렇게 좀 아이디어도 좀 해주시고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많은 그 노련함을 그런데 좀 이렇게 발휘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리고 저 청원구청장님 그거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하신 그 예. 내용 청원구 지역 그 시범 운영했던 거 그 내용을 아직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 한번 파악하셔고 저하고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동순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한동순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병호 의원 질의에 덧붙여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시정계획에서 노인복지과 그 통합돌봄 이제 그 지원 서비스예요. 근데 말씀하기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원래 청원구 쪽에서 시범 사업을 이제 올해 하기로 이렇게 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정 보고할 때 보니까 4개 구청에서 그 통합돌봄 그러니까 차원에서 그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병원 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4개 구청 공이 다 실시하겠다 이렇게 시정계획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우리 청원구청 이하 이게 3개 구청에서는 이 통합돌봄의 병원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계획을 세운 게 조금 있나요? 시정계획에서는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노인복지과에서. 청원구청장 장호입니다. 좀 아까 말씀 그 송병호 의원님 말씀하신 걸 했을 때 제가 참 다른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실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혹시나 우리 주민복지과장님이 혹시 아시는지 한번. 예, 주민복지과장 김대영입니다. 아까 이동지원 서비스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지원 사업 서비스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직접 주관을 하는데 저희 청원구를 표본으로 해서 시범 도입한 겁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하는 겁니다. 통합돌봄 서비스도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그런데 저희들이 시정계획을 보고를 할 때 시에서 계획을 세운 걸 실행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도 넣는데 그 기본적인 건 이 회의가 끝나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뭐 병원 지원의 서비스가 됐든 통합돌봄이 됐든 그 행정복지센터에서 저는 신청을 해서 이렇게 연계를 한다고 전 알고 있거든요. 그게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요? 그거잖아요. 근데 계획을 세워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주민복지과장 김대영입니다. 그 부분은 요 회의가 끝나면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네,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4개 그러면 다른 구청도 이거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에서는 전면 시행을 한다고 하셨어요. 청원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가 올해 2024년 4개 구청 공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4개 구청도 청원구뿐만 아니라 다 그거 좀 추후 보고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강호 의원 질의해 주세요. 네, 유강욱 의원입니다. 혹시 상당구 주민복지과에서 답변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팀장님 오신 분 있으세요? 상당구 주민복지과 답변서 나와주시겠어요? 네네. 네, 이 참고 페이지는 321페이지 4번인데요.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사업. 네. 그 상당구는 면 지역에 두유로 대체하고 있잖아요, 팀장님. 근데 현황을 보니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연계하여 건강음료 배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면 제외하지 않나요? 상당구만 연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예, 상당구청장 신학기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동지역은 한국 야구르트하고 상당 시니어 클럽에서 그걸 네. 수행하고 있고 면 지역은 청시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합지원센터에서 이 노인 맞춤
돌봄 대상자에 대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와 같이 연계해서 두유나 그런 걸 갖다 배달한다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수혜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원래 제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부를 여쭤보는 게 방점이잖아요. 예. 근데 기존에 그런 안부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분들은 제외하는 게 맞지 않아요? 다른 구청은 제외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 다른 구청 뭐 과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신미순입니다. 그 맞춤형 대상자는 제외하고 오로지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상당구청은 왜 연계가 되어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이거 혹시 지금 답변 불가능하시면은 예. 예.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일부만 중복돼 가지고 일부만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4개 구청이 다 청주시 내에 있는 하나의 서비스를 진행하는 건데 왜 다르게 운영을 하는지 전 조금 이해는 안 돼요. 그래서 뭐 연계를 하신 것든 안 하시든 그것에 대해서 이게 맞다 그러다라는 말씀 드리진 않을 텐데요. 좀 통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상당구청장 대해서. 신학주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4개 구청 협의해 가지고 그래서 통일되게 이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통일된다는 가정하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답변을 주셨으니까 우리 신미승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통일이 된다는 가정하에 지금 흥덕구는 아마 제외일 텐데요. 흥덕구는 모두 다 야쿠르트가 배송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구청은 두유가 배달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월에 한 번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랬을 때 안부를 제대로 여쭤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맞느냐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요. 월에 한 번 배송되는 것에 대해서. 야쿠르트는 주에 한 2, 3회 정도 가지 않나요? 네.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신미순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두유 같은 경우에 월에 한 번 배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혹시?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안부를 묻는 시스템으로서 적정한 횟수인가가 궁금해서요. 그런데 이제 면 지역은 이제 뭐 거리 그 평상시에도 어떤 그런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과장님 그 관리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는 따로 좀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좋고요. 면 지역은 아무래도 그 이장님들이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까 파악이 잘 되고 있습니다. 동 지역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어려움이 있는데 면 지역은 좀 근데 이게 조금 다른 게 상당구청은 아마 모든 면을 다 두유를 배송할 거예요. 근데 서원구는 모든 면을 다 두유를 배송하진 않죠. 야쿠르트를 배송하는 지역도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면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안부 파악이 가능하다면은 뭐 굳이 그렇게 자주 가실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면 일관성을 가질 수 있고 정말 면 지역은 우리가 안부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자세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은 제가 뭐 청원구청까지 따로 달라고는 안 드릴 텐데요. 서원구청에서 받은 걸로다가 가름해서 생각을 할게요. 네, 그래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늘 구청장님들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꽃샘추위인데 건강하시고 또 대민 서비스에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늘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및 오창읍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이어서 도서관 평생학습본부 고 인쇄박물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 평생학습본부 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민우 도서관 평생학습본부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평생학습본부장 손민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도서관 평생학습본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서관 평생학습본부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2건으로 완료 7건, 추진 중 25건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추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305쪽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답변이 불성실한 경우가 다수 있어 자료 작성과 준비에 철저히 기하고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관련 공문을 첨부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수감자료 준비 시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고 신중하게 작성하여 책임감 있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사항 조치 결과 제출 시 관련 공문을 첨부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업무 추진 및 공개에 철저히 기하고 동일 지적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 및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시 업무 추진 및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달 2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미반납 장기 연체자 관리 철저와 대출 도서 미반납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도서 대출 시 반납 예정일에 대한 사전 안내와 문자 발송을 통해 도서 반납을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연체자에 대해서는 각종 페널티를 부여하고 대출 정지, 해제 이벤트를 실시하여 미반납 도서 회수를 유도하며 연체료 징수에 대한 시민 의견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06중 네 번째, 중장년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유 서점 등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장년 남성층의 관심 주제 분야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참여 기회의 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며 향후 프로그램 기획 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공유서가 시민 참여 북 큐레이션 등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도서 확보 계획 수립 시 장서 보유 현황 및 이용객 현황을 고려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도서 확보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서관 장서 현황과 도서 이용료를 고려하여 2024년 도서 확충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4년 총 도서 구입비의 약 5%를 점자 도서 구입에 사용하여 장애인과 시력약자, 노년층 인구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수감자료 작성 시 실인원과 연인원을 구분하여 작성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실인원과 연인원을 구분하여 비교가 편리하고 용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7쪽 일곱 번째, 도서관 관련 인력 채용 시 성범죄 등 전력 조회를 철저히 하여 아동 청소년들이 성범죄 및 아동학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서관 관련 인력 채용 시 작은 도서관 등록과 범죄의 전력 조회를 철저히 실시하여 아동 청소년들이 성범죄 및 아동학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장서 개발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료관리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체계적 장서 관리를 위해 자료관리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도서관의 장소 확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번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설과 문화교실 운영을 활성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문화 역량 개발과 지역사회 문화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형태, 주제,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8종 10번째입니다. 시민 호응이 높은 스마트 무인 도서관과 드라이브스루 도서관을 추가 확충해 시민들의 도서 접근 편의를 증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서 사각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민 맞춤형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서관 접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 무인 도서관 확대 구축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번째, 작은 도서관 폐관 방지를 위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도 점검에 힘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작은 도서관의 운영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사서 봉사단을 구성해 파견 지원하고 부실 작은 도서관을 방문하여 고충사항을 확인하고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도 점검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번째, 화재 위험성이 높은 내수 도서관 드라이비트 외벽을 불연성 자재로 교체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 건축사업 추진부서인 농업정책과의 내수 도서관 외부 마감재를 기존 드라이비트에서 불연 또는 준불연 재료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요구 결과 설계사, 감리사로부터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앞으로 이행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오창 호소도서관입니다. 첫 번째부터 6번째는 시립도서관과 동일권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7번째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오창도서관과 내소도서관 등의 장서 및 비도서 확보에 힘쓰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창도서관과 내소도서관 등의 큰 글자, 다문화 도서, 교과 연계도서, 비도서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등 농촌지역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종 8번째, 지역서점이 경영난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서점과 연계하여 독서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서점 이용 활성화와 독서문화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책값 반환제, 지역서점 우선구매, 도서관 축제 시 지역서점 홍보부서 운영 등 지역서점과의 독서문화 협력 사업을 보다 강화해 나가고 2024년도에는 관련 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오송도서관입니다. 첫 번째부터 6번째 지적사항 모두 시립도서관과 오창 호소도서관 동일권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평생학습관입니다. 첫 번째는 시립도서관, 오창 호수도서관, 오송도서관과 동일권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강의 신청 시 강사 소개를 포함하고 수강 신청을 원하는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관 내 각종 프로그램 신청 시에 시민들이 강사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향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추가 발굴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중 청각 장애인 등 시민이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을 위한 국비 확보 및 평생교육기관과 시설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청각 장애인 등 여러 장애 유형에 따른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네 번째, 홈페이지 정보를 현행화하고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쉽게 빠르게 제공하여 시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청주 시민대학 LMS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홈페이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신속한 업데이트를 수행하고 청주 시민대학 LMS 시스템은 2월 15일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일조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속 개발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평생학습 강사의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반올림 강사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경력 단절 여성, 은퇴자 등의 진로 설계와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해 성인 대상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일조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번째, 시민대학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킬러 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시간대 강좌 개설 등 시민의 관심을 유발하고 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민대학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시 시민 접근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간, 장소에서 강좌가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시민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프로그램 기획부터 킬러 콘텐츠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민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훈 고인쇄박물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쇄 박물관장 전용훈입니다. 평소 고인쇄 박물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어린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인쇄 박물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이 중 8건은 완료,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지속 검토 중입니다. 각각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 사업과 소관입니다. 316쪽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라는 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관련한 공문을 첨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보다 꼼꼼한 검토와 확인 과정을 거쳐 수감 자료를 성실히 제출토록 하겠으며 답변 시에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태도로 임하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관련 공문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요 사업 추진 전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관련 법령 및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고인쇄 박물관의 주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하기 전 위원님들과 충분한 사전 소통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관련 법령과 절차를 숙지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매년 9월 4일 직지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추진하기 바라며 해외 전시 등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참여 시 해외 언론 홍보 활동에도 적극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직지의 날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매년 9월 4일에 기념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해외 기관과 함께 진행하는 행사 추진 시 해외 언론 홍보 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세계 기록유산인 직지의 존재와 가치를 알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7쪽 네 번째, 고인쇄 박물관 위상 재정립을 위하여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절차를 준수하여 명칭 선정 논의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박물관 명칭 선정위원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에 따라 구성하였으며 박물관 위상 재정립 후 명칭 변경 여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박물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직지 세계화를 위한 적극적인 국제교류 활동과 지속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고인쇄 박물관의 위상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박물관 영문 홈페이지 업데이트가 미흡하므로
업데이트를 통해 정보를 현황화하고 세계 인쇄박물관 협회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는 등 홈페이지를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사무감사 지적 이후 박물관 용문 홈페이지에 잘못된 정보를 즉시 수정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인쇄박물관 협회 국문 홈페이지는 2023년 12월에 개설하여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박물관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예 연구실 소관입니다. 318쪽 첫 번째 사항은 공통 지적 사항으로 두 번째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 위탁 사무 수탁기관 지도 점검을 계획에 따라 추진하지 않았으며 규정에 따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민간 위탁 사무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청주시 사무에 위탁 관리 조례에 의거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 위탁 사무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직지 홍보단 활동에 홍보 예산을 적극 투입하고 국내 홍보 활동에 힘쓰라는 지적에 대하여 직지 세계화 시민 홍보단 등 홍보단체를 활용하여 국내 주요 밀집 지역의 캠페인 횟수를 늘리고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주관 학술대회의 직지 특강, 인쇄 체험 부스 운영 등을 확대하여 직지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 예산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9쪽 네 번째, 박물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한 수준급 유물 확보에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풍부한 고고학적 자료와 역사적 유물의 공개 전시를 위하여 매년 유물 구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증 기탁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고심하고 수준급 유물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장구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과 유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수장구와 유물 관리에 대한 학예연구실 전 직원 업무 연찬을 통해 직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수장구 시험을 점검을 통해 수장구 내 유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매년 종합보험을 가입하여 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인쇄박물관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용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한국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이한국입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08페이지고요. 10번입니다. 드라이빙 스루 도서관 이렇게 좀 접근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확대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뭐 올해 또 추진하는 데가 있나요, 따로? 지금 시립도서관장 김선자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도서관 그 서비스 취약 지역을 이렇게 보니까 복명동 지역이 그 주변에 도서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국비 공모 사업이 연말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신청을 해서 복명동 지역에 스마트 도서관 설치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연말에 신청이 돼서 네. 공모가 된다면 후년에 네, 맞습니다. 예, 당장 올해는 좀 예. 있겠네요. 사업 추진이 더 적극적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타 지자체도 보면은 요 평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네. 저희 동네에도 있어서 항상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이 관련돼서 따로 민원은 또 없나요? 제가 1월에 왔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민원 그간은 없습니다. 1월 전에는 파악은 안 되죠. 아직 미처 못했습니다. 이게 영화책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큰 것들 있잖아요. 아이들 그런 책이요? 것은 신청이 취소가 되나요? 죄송하지만 제 팀장한테 물어봐도 될까요? 네.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이즈가 커서 스마트 도서관에선 서비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추후에는 이렇게 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나요? 그거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네. 이게 그 무인기가 렉이 걸릴 때도 좀 자주 있나요? 예,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예, 그러면 이제 전화 연결을 하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원격 조정으로 해결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종종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경우는 어떻게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유지보수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뭐 다른 데서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또 관리 감독은 저희가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전화를 안 받는 경우에는 굉장히 곤란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좀 이렇게 처리를 염두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저희가 그 걸어서 워커스로도 도보로도 이렇게 빌릴 수 있는 거죠? 네, 다 도보로 하는 거고 한 군데만 이제 드라이브 스루로 해서 차로도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내판이 예. 저도 이제 있어서 가보긴 했는데 안내판이 있긴 한데 네네. 이게 도보로도 이렇게 빌릴 수 있다라는 그 글귀나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작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도보로 걸어서 책을 빌리실 때 이제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뒤에서 막 이제 크락션을 누르고 뭐 하는 거냐 여기 서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철회 결과 해주실 때 이런 세심한 부분도 좀 많이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강옥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유강옥 의원입니다. 그 전용훈 관장님께 지금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관장님,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이 보고서 이거 좀 다시 작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관장님. 지금 고인수박물관에 요구사항이 10개가 있었는데요. 완료가 8건이라고 하셨죠. 네, 고인수박물관장 전용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완료 개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표기가 완료라고 돼 있다 해서 제가 다 완료된 걸로 보기 어려운 부분도 일부 있을 텐데, 이제 요거는 이제 큰 틀에서 이제 그렇다는 의미로 저희가 작성한 것 같습니다. 이 하나만 사례로 들어서요. 그 운영사업가든 학예연구실이든 1번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답변 불성실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이 저희 상임위 소관부서 공통으로 다 기재해드린 사항이에요. 뭐 청년정책 담당관이나 복지국이나 보건소나 박물관, 뭐 도서관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완료로 지금 표기돼서 전달된 곳은 오늘 지금 들어오신 2군데입니다. 박물관하고 평생학습본부. 이 2군데만 완료로 왔어요. 이게 완료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네, 고인수박물관장 전용훈입니다. 저 엄밀하게 말하면 완료는 아니지만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모든 부서가 추진 중으로 왔는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고요. 완료란 표현이 좀 안 맞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추진 중으로 바꾸는 게 맞을 것 지금 같아요. 학예연구실은 5건 모두가 완료예요. 이렇게 되면은 학예연구실은 수준급의 유물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수장고 출입 여부도 확실하게 했고 직지홍보단 예산도 다 지출했고요. 뭐 지도 점검도 뭐 완벽하게 클리어합니다.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이런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뭐 혹시 이 완료율이나 완료 개수에 대해서 누가 체크하고 계신가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성격상 완료라는 의미가 진짜 100% 완료라는 의미는 아니고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 이제 무난히 추진되고 있고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앞에 말씀하신 1번은 제가 생각해도 좀 추진 중에 맞는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이 추진 중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사안이나 현안에 대해서 정말 그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개선점이라든지 또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조건 다 우리의 의지를 담아서 완료다라고 표기를 해주시면 오히려 자료 전반에 대해서 불신이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 현황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저는 이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을 다시 드리는데요. 그것에 대한 처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시상원장 전용원입니다.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하게 이거 표기를 하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좀 의혹이 앞서서 완료라고 했는데 아무튼 완료가 좀 덜 된 거는 추진 중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당부 말씀드리고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시립도서관장님께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 308페이지 11번 보시면은 그 작은 도서관 폐관 방지를 위한 활성화 뭐 이런 방안들을 결과에 적어 주셨어요. 네, 여기 첫 번째 문단에 보시면은 사서봉사단을 구성하고 파견 지원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서봉사단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좀 궁금해서요. 기존에 구성돼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구성을 그때그때 해서 보통 작은 도서관은 최대 애로사항이 인력 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도서 이쪽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들을 모집을 해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작은 도서관에서 파견해서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현재 우리 인력인 사서직 분들을 파견한 게 아니고 외부 인사를 위촉, 영입 뭐 이렇게 임명해서 파견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저희 직원들도 사서직 직원들도 나가서 또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봉사단이라고 하면은 예, 예. 무급인 건가요? 예. 그래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무급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계획은 138 자원봉사 그 개념으로 지금 거기에 신청을 받아서 그쪽에다 의뢰를 해서 모집을 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웬만하면 네네. 이것을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그분에 대한 책임감 배양이랄지 그리고 물론 유급이냐 무급이냐에 따라서 수준을 재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분명한 거는 유급일 때 더 나은 성과나 경륜을 가진 분이 전 오실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게 담보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 봉사단이란 명칭을 보고 말 그대로 자원봉사 무급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를 여쭤본 건데 그렇다고 하시니까 좀 우려는 됩니다. 관장님. 그러니까 뭐 제가 정답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일반적인 경우에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공감하는 바가 있으신가요?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우려하실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현재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한번 운영을 해보시고요. 네네. 운영한 다음에 뭔가 문제점이 발견이 된다면 좀 전환을 신속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봉사단 이거 구성할 때도 꼼꼼하게 잘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운영해본 결과를 피드백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서 그 사서직 직원분들에게도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되거나 아니면 우리 업무 시간 외에 무엇인가를 해야 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지를 할 수 있어 방지를 해주시고요. 네. 만약에 꼭 해야 된다면 저는 꼭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순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한동순 의원입니다. 315페이지 6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조만동 관장님에게 질의하겠는데요. 그 답변 내용을 보면 시민대학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시 다양한 시간 장소에서 강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시민대학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대학 이번에 모집하셨죠? 네, 모집 완료됐습니다. 그 몇 개 과목에 이게 마감됐나요? 제가 얼마 전까지 봤을 땐 2개 과목이 안 채워졌던데. 예, 현재 정규 강좌로만 15 과목을 모집을 해서 그 모두 강좌는 성립이 되었고요. 이 신청 인원이 이 수강 정원 20명을 넘는 경우가 많아서 강실 장소를 좀 변환을 해가지고 가령 이제 뭐 대강당이나 여건이 기존 강의실보다 좀 못하더라도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색을 해갖고 강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수강 인원을 좀 조정을 해서 그래서 총 현재 512명 목표로 해서 432명을 수강 인원에서 개강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하고 박상머리 교육 전문가 교육에 이게 안 찼던데 다 찼어요. 이것도? 모집이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집 기간 끝나고서 열어놨던데 다 차였다는 거죠? 강의 성립은 정원을 20명으로 잡고요. 그중에 과반수가 넘으면은 강의를 성립시켜서 개강을 시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그 20명 추가 모집을 할 수 있는 여지를 현재 하고 있고요. 그 2개 과목은 안 찬 거죠? 안 찼더라고요. 네, 일단 과반수만 넘으면 이제 강의 개설이 되는 거고. 근데 제가 계속 지적 사항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이 그 모든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번 강좌도 좀 들여다봤더니 15개 강좌 중에서 13개가 평일 낮에 시작돼서 5시 이전에 17시 이전에 끝나요. 그렇죠? 예. 보면은 이제 저 포함 다른 의원님이 항상 지적했던 60, 70대 분들이 수강하는 시간대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셨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 강좌를 모집하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 시민대학 프로그램을 이번에 어떤 거를 개설을 할까 들어가서 봤더니 본 의원도 수강하고 싶은 내용이 참 많아요. 다양하게 준비 우리 관장님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시간대를 들을 수 있을까 봤더니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만 수요일 19시에서 22시고 그리고 우리 댕댕이가 달라졌어요. 반려동물 행동교정은 토요일 10시에서 12시. 이 2개밖에 수강을 못한단 말이에요. 저희들은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직장인들 대상으로 어떤 고민과 아니면 전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청주 시민들에게 어떤 수요조사 이러이러한 개설을 했을 때 수강할 의지가 있습니까 하는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노력을 해보셨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이걸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해본 게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평상학과장 조광입니다. 먼저 야간 강좌는 의원님 말씀대로 1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20명이 안 되는 강좌의 경우 밥상머리 전문가 같은 경우도 20명은 넘은 그런 강좌를 형성이 돼서 이번에는 예전과 다르게 폐강 없이 전부 이 강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전망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중에 현재 이 신청자의 그 연령대 분포나 직업 분포를 아직 분석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전보다 좀 다양성을 갖췄다라지만 아무래도 평생학습과 이용층이 그 젊은 이 청장년보다는 중장년 쪽에 치우친다는 현상은 맞고요. 이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우리 이 시민대학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의 대상자가 이 어느 세대를 대상으로 할 거냐라는 고민하고 그리고 어느 세대, 그러니까 오는 세대에 대해서만 평생학습할 거냐라는 고민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관장님 이제 원론적인 대답이신데요. 저희 본의원 포함해서 이 다양한 청주 시민이 수강할 수 있게 이렇게 좋은 과목을 개설을 해놓고 그러니까 특정 연령층, 특정 인만 이거 계속 수강을 하면 이 시민대학 취지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청주 시민이 골고루 남녀노소 누구나 빈부격차 따지지 않고 누구나 이 좋은 강좌가 있으면 들을 뭐라 그럴까요? 권리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특정 계층만 계속 들을 수 있는 이런 루트로 지금 계속 짜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본의원이 아까 말씀드렸듯 수요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어느 이런 과목을 뭐 이렇게 주말이 됐든 아니면 그 개설을 하면 들을 수 있다. 이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고민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누누이 행감도 그렇고 지금 이 보고하는 내용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뭐 본예산 짜는 것도 보고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들어가서 보면 고민을 하셨다는데 고민을 하신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행감에도 그 찾아가서 홍보하십시오. 안 적어서 그냥 들어오는 거 받지 말고 찾아가서 홍보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진행을 한다면 저는 똑같을 거라는 우려심에서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우리 관장님도 그렇고 고민 많이 하신 거 알아요. 지난번에 운영했던 이 프로그램은 완전히 다 빼고 새로운 거를 이렇게 넣으면서 막 고민 많이 하셨고 힘드신 거 알고 그런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골고루 청주 시민이 특정 계급, 특정 연령층, 특정 성별 이런 사람만 몰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본의 아니 뭐 60, 70대 여성분들 그리고 60, 70대 여성분이 많았죠. 남성보다도. 그것 좀 타파 좀 해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수요조사 좀 한번 해보시고 고민 좀 하라고 그러는데 또 원론적인 대답밖에 안 돼요. 들어가서 제가 본의원도 듣고 싶은 게 몇 개 있어요. 그런데 못 들어요. 저희 이 상임 시간하고 본회의 시간하고 겹쳐서 못 든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보면은 12에 한 번 듣는 게 한 번 같은 경우에 들을 수 있죠. 근데 계속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의원도 듣고 싶어도 뭐 한두 번 가볼 수는 있겠죠. 이게 아니라 시민대학 취지에 맞게 모든 청주 시민이 골고루 교육 혜택을 주고 수강을 할 수 있고 이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평생학습관장 조방됩니다. 먼저 의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들을 수 있는 방법은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시민의 수요조사 부분에서도 뭐 평생학습을 하면은 뭐 참여하겠습니까라는 설문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과목은 어떤 것입니까라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시민 설문조사를 기획을 할 때 늘 넣는 부분이고 그런 설문조사 기획을 할 때에도 의원님 말씀처럼 이 평생학습의 그 다양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고민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올해 그 학습 강좌에서도 시민대학 사실 15개 강좌 가지고 시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과목을 만든다는 건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고요. 프로그램 강좌 수를 좀 늘려가면서 거기에 대한 시간대, 가령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야간 강좌를 만들면 폐강률이 엄청 높았습니다. 그래서 늘 고민하는 게 야간 강좌도 또 폐강되는 거 아닌가라는 염려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야간 강좌를 또 일반 정규 강좌, 시민대학 말고에 시민대학에서 한 개 강좌가 야간 강좌이지만 기타 이제 평생학습 정규 강좌는 지금 95개 강좌를 만들어 그 중에서도 야간 강좌를 또 두어가지고 물론 야간 강좌에 꼭 뭐 청장년층만 옵니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시간대를 열어놓으면 올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서 야간 강좌 여전히 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노력해 주신 거 좋은데 말씀 들으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주 시선을 통해서 설문조사 하셨다는 거죠? 현장에 나가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병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송병호 의원입니다. 그 도서관 평생학습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거 질의하기 이전에 지금 이제 시립도서관이라든가 오창호수도서관, 오송도서관에 보면 저번에 그 도서관 책 운반기 구입 내역을 제가 자료 제출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파손이 잘 돼서 이게 구입이 이렇게 지금도 그 163개를 구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파손이 잘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도 이거 차에 지금 이제 장바구니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생수나 뭐 이 정도만 넣어도 이거 끌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저희가 도서관에서 그 일하시는 분들, 사서분들이 이걸 끌고 이렇게 뭔가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책을 담고 뭐 이동하고 뭐 이런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신 거잖아요, 그죠? 오송도서관장 유현주입니다. 그것의 용도는 예. 저희가 매월 네. 그 시리즈 동화책을 대출을 해주는데 예. 이용자분들이 오셔서 그 많은 양의 책을 담아 갖고 가시는 용도로 책과 함께 빌려드리는 그런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이게 이제 사실 그 편해야 되는데 편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게 플라스틱이 있고 또 이게 어린이 도서라면 더 무게감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게감도 나가는데 얘가 이렇게 뭔가 좀 자유롭지도 못하고 손목이 되게 많이 아픈 상황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대여받는 사람이나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별로 좋지 않은 이게 물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파손이 되고 해서 계속 이렇게 매번 이게 또 하나에 또 4만 원씩이에요. 금액도 싼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그만큼 효율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플라스틱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본부장님 혹시 이거를 갖다가 좀 다른 대안으로 이게 도서관에 매번 이렇게 돼야 된다면 어떤 좀 이렇게 책을 좀 담기 편한 어떤 걸 제작을 해서 하는 건 어떨까? 그러면 이게 계속 파손이 안 일어나고 한번 제작비라든가 이건 들지만 꾸준하게 되면 이걸 매번 이렇게 계속 사야 되는 그거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네, 도서관 평생학습본부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건 무슨 뜻인지 알고 어떤 용품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도서관 여기 와서 보니까는 사실상 장바구니 이렇게 좀 약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책은 무겁고 이동은 해야 되고 서비스는 제공해야 되니까는 좀 단가가 저렴한 거를 예산 확보도 어려우니까는 그렇게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 장기적으로 조금 더 견고하고 또 이동이 용이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저희가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요거 좀 고민이 좀 돼야 되겠다 싶어요. 그냥 만연 이것도 지금 4만 원 곱하기 163 하면은 650만 원 정도 예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두 번 되면 1,000만 원이 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 낭비가 되지 않고 그렇다고 뭐 도서관 사서분들이 뭐 이걸 편하게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여에 가시는 분들이 또 그거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누구도 효율적이지 않는 거니까 예, 그거는 조금 적극적인 좀 이렇게 고민을 해주시면은 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손 도서관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3페이지고요. 4번인데요. 남성 중장년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뭐 새로운 사업에 발굴하라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 레저 생활 스포츠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 혹시 올해 2024년도 프로그램에 들어가신 겁니까? 오송도서관장 유현주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당초에 23년도 청주시 사회조사 해놓은 그 자료를 검색해 봤을 때 그 남성들이 관심 주제가 이런 레저 생활 스포츠라든지 건강관리라든지 인문교양이라든지 문화예술 관련 쪽에 관심이 많더라. 이 부분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도서관에 걸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저희가 먼저 스타트를 끄는 도서관들을 살펴보니까 스마트폰을 활용한 뭐 브이로그 만들기라든지 뭐 미래설계 그리고 건강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레저 생활 스포츠라고 딱 단어는 드릴 수 그러니까 그냥 프로그램 중에 참고하시라고. 프로그램 네. 중에 좀 쇼킹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하시려나 해갖고 궁금해서. 네. 그러니까 계획에 있는 참고하는 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래 조금 궁금했었는데 그리고 여기 왜 저기 지금 오송 도서관에서는 지금 공유형 도서관 지금 그거 하고 계시는 나만의 그 미니 도서관 예, 네, 네. 그거를 지금 2024년도에는 오송, 신율본, 강내 가로수로 이제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이제 각 도서관마다 자기 그 특색 있게 좀 이렇게 한 곳에 했다고 똑같은 모형으로 하지 말고 좀 특색 있게 좀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좀 심플하고 좀 뭔가 그런 것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도서관에 보면은 그 여성 위주의 어떤 시각으로 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여기 내용들도 보니까 남성분들이 저조하다 이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그래도 몇 명이라도 좀 올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아이 키울 때 그 버스가 그 시립 도서관인가 이렇게 해서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차에서 대출도 하고 거기서 앉아서 읽기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다 시행을 안 하시는 거죠? 오송도서관장 유현주입니다. 그 새마을 문고는 옛날 그 서비스라 예, 단종됐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아이 키우는 엄마들 저는 이제 아이 키울 때는 도서관까지 가서 책은 정말 읽고 싶은데 왔다 갔다 하는 그것 때문에 그게 오시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딱 일주일 책 보고 반납하고 거기서도 애들 마음껏 책 읽고 들어가고 이래서 좋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러면 매일 우리가 지금 도서관 활동하는데 굳이 매일 도서관에 찾아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것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살리는 것도 어떤가. 그래서 남성분들을 도서관을 오게 하기 힘들면 그 차량으로 이렇게 뭐 몇 분이 뭐 이렇게 한다면은 그런 데서 독서 토론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찾아가는 도서관이 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떠셔요, 그거는? 오송도서관장 유현주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해주신 것들 한번 저희도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는 여러 장르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네네. 예, 의원님이 짚어주신 부분은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육아하시는 엄마들도 물론 가까이 있는 분들은 뭐 도서관을 잘 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가고 싶은데 애 때문에 못 가거나 뭐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거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그 오창 호수 도서관 관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역 서점, 지역 작가, 유관 기관과의 협력 사업 이렇게 해서 독서 문화 플랫폼 운영 계획을 내셨잖아요. 네, 오창 호수도서관장 김기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이제 남일현 의원님 조례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회의도 하고 했었지만 각 지역 서점에서 정말 너무 힘들어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거를 또 다른 데 얘기하면 그건 소상공인 이야기인데 뭐 어쩌란 말이야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역할 중심에 있는 게 지금 도서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면 이제 동네 서점 활성화, 그다음에 지역 작가 지원 사업, 그다음에 유관기업 연간 사업을 이렇게 세 파트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4월 달부터 11월 뭐 다 기간은 틀리지만 그 8회 정도를 해서 한 120명 인원을 잡아놓으셨는데 그러면 한 해당 한 10명 정도, 15명 정도로 잡으신 거잖아요, 그죠? 네, 오창 호수도서관 김기현입니다. 이제 뭐 서점이라든가 그런 이제 지역 그런 작가라든가 그런 거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뭐 이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이제 저희도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좀 소규모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좀 두드려 주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오창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발산문고를 자주 가요. 자주 가서 이번에도 여쭤봤더니 지역 서점 작가들 코너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 대중적인 인기 있는 책들도 잘 안 되지만 지역 서점 작가 책들이 맨 위쪽 편에 구석에 맨 위쪽 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거기 지역 서점 그 작가 코너에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런 지금 지역 작가 지원 사업하고 조금 이렇게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또 이렇게 조금 어떻게 좀 고려를 해서 지역 작가들하고 할 때 좀 재밌는 그런가 어떤 프로그램이 돼야지 사람들이 호기심을 좀 가지지. 유명 작가가 아니면 사실 이게 힘든 건데 여기를 프로그램을 일단 계획을 하셨으니까 좀 알차고 재밌게 한번 해주시면은 그나마 좀 지역
서점 쪽에서도 좀 감사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노력하겠습니다. 그 서점과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사실 그 청주의 서점들이 이렇게 뭐 규모가 있는 공간 규모가 있는 데가 아니다 보니까 또 뭐 작가 강연이라든가 그런 전시 같은 거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맞아요, 뭐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그런 거 서점 측하고 협의해서 활성화하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그래도 계획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화정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화정 의원입니다. 조만동 평생학습관장님, 감기 드셨나 봐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1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처리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 있죠.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진로 설계하고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성인 대상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시겠다고 했습니다. 2024년도에 이거에 따라서 뭐 새롭게 신설된 프로그램이 있는지 요번에 요 지적사항 처리 결과 부록을 봤더니 요거 갖고 오셨죠? 118페이지. 네, 보니까 2024년도에는 어떤 기준으로 신설 과목을 할 것인지 기준과 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노인 평생교육 강화 및 4차 산업 관련 미래 대응 강좌를 개설하겠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저희한테 배포해 주신 부록이 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신설된 게 8개의 강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기준이 높더라고요. 4차 산업 관련 미래 대응 강좌를 개설하거나 취약계층이나 직장인, 청년을 위한 강좌를 개설하겠다. 뭐 신청이나 수요율이 낮은 거는 폐강하겠다. 라고 하셔서 2024년도에 정규 과정이나 선정 기준이 굉장히 높게 기준이 잡혀 있어서 신설 과목을 봤더니 뭐 쉽게 배우는 생활한자, 미나, 오카리나, 건강과 약초 뭐 이렇게 해서 8개 강좌가 잡혀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다시 이 처리 결과 315페이지에 와서 봤던 평생학습 뭐 강사학교 사업을 추진하시고 경력 단절과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신규 과정이 혹시 개설된 게 있으신가 하고 여쭤보려고 우리 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개설된 과목이 있나요? 평생학습관장 한 과목이라도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개설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평생학습관장 조만됩니다. 여기서 저기 일자리 창출 부분은 어떤 창업이라기보다는 기술 교육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자격증 과정이나 뭐 조리 과정이나 뭐 의상 디자인 이런 과정들 그거는 기존에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새로운 신설이나 확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관장님. 기존에 있던 걸 유지하라고 말씀드렸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는 2024년도에 저희 80만보다 훨씬 더 작은 포항시 같은 경우는요. 인구가 49만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만 포항시에서는 107개의 강좌를 개설하면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편협한 사고예요. 거기서는 일자리 창출 혹은 사업과 관련된 가장 인기 있는 강좌는요. 부동산, 주식, 재테크, 금융 이런 거였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성인들에게 조금만 눈을 넓게 보시고 다른 지역의 평생학습 과목 중에서 인기가 있었던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수입을
확대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꼭 직장을 얻는 것도 있겠지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본인이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경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주식을 재테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에 대한 평생 과목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포항은 저희들보다 인구가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49만 2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을까? 몇 군데를 제가 리서치해 보니까 평생 학습원 중에서 인구가 적은 과목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대요. 성인 과목 중에서. 그러면 우리도 한번 개설해 봄직하지 않았을까? 일자리 창출이 꼭 직장에 같이 들어가는 자격증반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학습관장 조만대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동안의 전통적인 관점은 직업 능력 향상은 곧 뭐 자격이나 기술을 갖는 예. 거다라는 특정이 맞았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그 시민대학 그 강좌를 개설하고 모집을 하면서 아무래도 어떤 그 재테크의 직접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강좌 중에 뭐 예를 들어 생활적인 법률 같은 경우에는 뭐 생활의 법률뿐만 아니라 경제법률도 해당되는 10명의 변호사 돌아가서 하면은 그런 부분과 그 부동산 관련 강좌의 경우는 정원에 뭐 3배 이상 되는 이 호응을 얻는 이런 결과를 봤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꼭 기술을 요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에 대한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면은 그것이 꼭 뭐 어떤 직업 능력이다라는 개념이 아니더라도 네. 시민들의 생활에 좀 더 윤택할 것이라고 동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개발을 좀 노력을 매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 4번 LMS 시스템을 구축을 이제 2월 15일 날 게시를 해 주셨습니다. 요 LMS 시스템 자체가 시민대학만 적용하지 마시고요. 이왕 LMS 시스템이 구축이 됐기 때문에 청주시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매년 법정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성희롱, 성폭력 교육 같은 것도 LMS 시스템으로 이게 수료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장님. 평생학습관장 전문대입니다. 먼저 시민대학 LS 시스템은 저 평생학습관 내 부분이고 직원들의 보수교육하고는 또 이제 이 부서가 달라서 그거는 좀 연구와 고민을 그거는 하면서 정보 요 관리하는 업체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봐 주세요. 예, 부서가 가능합니다. 연구를 통해서 접근할 부분이라고 보고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시민대학 LMS 시스템을 기존에 했던 정규 강좌 시스템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업체하고 한번 다시 한번 상의해 봐 주세요. 상의만 해 봐 주세요. 네, 관장님. 이거 지금 안 되시면 안 되는 걸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공무원들 보수교육에 대한 그를 LMS 시스템으로 수료증을 발급하라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상의만 해봐 주세요. 업체하고. 네, 확인하고 네, 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안 되시는 걸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도서관 평생학습본부와 고인세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이어서 사계보건소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 예건에 대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계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부서 공통 3건, 보건정책과 4건, 건강기능과 3건, 감염병 대응과 2건, 서원 흥덕보건소 공통 2건, 흥덕보건소 1건으로 총 15건이며 완료 2건, 정상추진 11건, 지속검토 2건으로 추진 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92쪽입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의 철저한 준비 및 답변과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관련 공문을 첨부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업무 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적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지적사항 시행 결과에 대한 공문 시달을 의무화하도록 조치하여 지적사항이 명확한 근거와 더불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번 보건소 직원 비위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공직기관 확립에 힘쓰라는 지적에 대하여 2024년 4개 보건소가 비위 행위 근절 및 청년 마인드 제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청년의 날을 이용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청년 기고문 작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직원 공직기관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3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상근센터장 또는 상근 부센터장을 채용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현재 수탁기관의 전문의 부족 여건상 센터장이 상근직으로 근무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으며 채용 시 약 5배가량의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상근 부센터장의 채용 시에도 상인 팀장 인건비 대비 약 10% 증가된 인건비가 소요되어 사업비 감소 등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향후 센터 규모 확대 등 여러 경우를 예측하여 볼 때 상근직 채용은 추구해야 할 방향으로 판단되므로 각 센터 실정에 맞는 인력 점검과 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지적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4번 마약 중독 예방을 위해 청주시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시행 계획 등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업 추진 및 예방 교육과 더불어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금년 1월 청주시 관련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중독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 관리 강화, 행사 및 홈페이지를 활용한 오남용 예방 홍보 및 인식 개선을 통해 마약의 심각성과 폐해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5번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예우 범위 확대 방안에 대해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정책에 따른 추모 및 예우 사업 수행을 위해 시설물 및 공영주차장 등 사용료 감면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생명 나눔 문화 조성을 위한 장기 기증 사례의 수집과 배포 또한 등록자에 대한 감사 우편물 발송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하여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6번 헌혈 장려 및 동료를 위해 헌혈 상품권 예산을 확대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헌혈 상품권 예산을 기존 2천만 원에서 2023년부터 5천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2025년 예산 편성 시에도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헌혈 장려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표창 사업을 추진하여 이를 널리 홍보함과 동시에 생명 나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보건의료 지원에 동원되는 간호직 등 보건소 직원들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24년 상반기에 보건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 충격기 교육을 흥덕보건소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에서 추진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도 교육 미이수자와
추가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보건소 직원들의 응급처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8번 성인지 예산으로서의 금연 사업에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여성 흡연자의 금연 프로그램 참여율 향상을 위한 1:1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고 여성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여성 친화 기업 등과 연계한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함과 동시에 SNS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병행하여 성인지 예산으로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9번 청주시 흡연율 감소를 위한 금연사업 강화 및 금연지도원 사업 추진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흡연 인구 진입 차단을 위한 아동 청소년 대상 흡연 예방 교육 실시와 직장인 대상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 확대와 홍보를 통한 금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연 지도원 담당 구역 지정 운영과 운영 일지를 보완을 통해 점검 여건 개선과 단속의 실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10번 청주시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고위험군 조기 발견, 생명 지킴이 양성교육 확대,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연계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개인 맞춤형 자살 예방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자원을 활용한 자살 예방 신규 사업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동 상담소, SNS를 활용한 우울증 자가 진단 서비스 등을 병행하여 지역사회 자살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0조 11번 실효성 있는 빈대 예방 매뉴얼을 배포하고 빈대 확산 방지에 힘쓰라는 지적에 대하여 빈대 관련 정보 자료 및 안내물을 전 부서에 배포하였고 빈대 발생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물리적, 화학적 방제 약품을 구입 비축하였으며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충북지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빈대 추가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301쪽 12번 질병병보 모니터 요원에 대한 임무고지 교육을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하고 읍면동 자율방역단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감염병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지침상 고아원이란 명칭을 변경 요청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23년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에 대한 임무 고지 교육을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하였고 2024년은 지침에 의거 모니터망 구성 운영 주체가 국립검역소로 이관되었습니다. 또한 읍면동 자율방학단과의 상호협력 체계 구축과 연 1회 감염병 매개체 방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약품 제공 및 의견 수렴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침 내 고아원 명칭 변경을 질병관리청에 요청하였고 2024년 지침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13번 서원보건소 및 흥덕보건소 이전 신축 시 종합적 장기적 사업 추진과 더불어 어린이 전문보건소 시스템을 갖추라는 지적에 대하여 서원보건소는 아이맘 키운센터 및 어린이 건강체험관을 설계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흥덕보건소는 민선 8기 시정 방향에 따른 중장기적인 과제로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신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축 시 타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하여 어린이 친화보건소 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14번 공공시설물 하자 방지를 위한 전문 인력 배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21년 3월 시설직 공무원이 상당보건소에 배치되어 4개 보건소의 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해당 직원이 4개 보건소의 신증축 및 그린 리모델링 업무 등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서원보건소와 흥덕보건소 신축 시 공사감독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공사 하자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15번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신청 인원을 15명에서 4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미취학 아동 등 교육 대상을 넓힐 예정입니다.
또한 보건진료소 관할 의료 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연 1회 이상 추진하여 모든 시민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세요? 그 전공의 사태 때문에 지금 이제 보건소에서 많이 좀 되게 힘을 모으고 계시는데 우리 의원님들 궁금하실 텐데 네, 어떻게 하고 계시나 좀 잠깐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김현숙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네, 상당보건소장 김현수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것 때문에 좀 심려가 많으실 텐데요. 지금 충북의 경우에는 충북대학교 전공의들하고 지금 성모병원 뭐 요 정도인데 지금 우리가 다른 노인 관련해서는 하나병원이나 한국병원이나 또 효성병원 또 의료원 이런 정도로 지금 잘 하고 있어서요. 아직까지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추후에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비상진료체계도 마련하고 있고 만약에 개원이들이 동조할 경우를 대비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아직은 없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